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임병준입니다. 자, 이제 24차시 수업이고요. 지구 시스템의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인데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구성 요소들 사이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인데요. 지구 시스템의 각 권, 우리 5개 권역이 있었죠? 지권, 수권, 그리고 기권, 외권, 그리고 생물권, 이런 5개 권역이 있었는데요. 각 권역이 상호작용하며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저 균형이 많이 깨지고 있죠? 우리 균형의 파괴자가 있잖아요. 인류. 그래서 이런 균형점이 좀 변하고 있는 시점인데 앞으로 한 20년쯤 지나고 나면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지 참 걱정이 많이 듭니다. 자,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와 상호작용인데요. 첫 번째, 문제인식입니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으로는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나며 상호작용들이 곧 자연현상이다 라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자연현상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즉 인류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궁금한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요즘에 이게 중요하죠.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인류 문명이 길게 유지되면 유지될수록 그 외계 생명체가 접촉할 확률이 높아질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 인류의 존재를 끊임없이 이어나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을 건데요. 그런 노력들을 하기 위해서 자연현상들이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가 상호작용하며 일어나는 자연현상을 조사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반대로 하는 것이 편할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구성 요소들 5가지에 대해서 어떤 자연현상이 있어? 이걸 찾는 것보다 우리 주변에 다양한 자연현상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 뭐 구름이 만들어져서 비가 내리는 것도 자연현상이죠. 아니면 화산이 터지는 것도 자연현상일 겁니다. 아니면 뭐 해일이라든가 뭐 조금 안 좋은 자연현상이긴 하지만 멸종, 이런 것들이 다 자연현상인데요. 이런 것들이 도대체 각 구성 요소들 중에 어떤 녀석들이 영향을 주고받는 건지,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자, 그래서 2가지 사이인데요. 수권과 직권 사이의 관계입니다. 수권과 직권 사이의 관계. 그래서 직권의 물질, 우리 땅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용해되어 라는 표현이 쓰여 있는데 중학교 때 배운 표현이라 아마 까먹었을 겁니다. 물에 녹는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많은 물질들이 물속에 녹아 있어요. 그 대표적인 물질들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 미네랄, 뭔가 섞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좀 축복받은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물이 굉장히 좋아요. 지하수나 이런 것들이 비교적 깨끗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 아저씨들 등산이나 이런 거 가거나 아니면 뒷산에 올라가서 약수터에서 이렇게 물 떠마실 수 있죠. 근데 일부 외국에서는 그거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 미네랄 성분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석회가 많은 지역에서는 물을 그냥 마시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대표적인 게 유럽이죠. 유럽에서 포도주나 맥주가 발달했던 이유도 물을 그냥 퍼마실 수 없어서 발달했다라고 봐도 될 정도니까요. 자, 그리고 수권이 직권에게 극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이거죠. 지진의 일. 지진은 직권에서 발생하는 일입니다. 직권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해일의 형태로 수권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이 쓰나미는 또다시 직권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죠. 일본에서 요즘에 이 쓰나미를 막기 위해 거의 해안가에 어마어마한 구조물, 방파제들 10여 미터 높이, 대략 8에서 12미터 높이의
구조물들을 세우고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는 제 생각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제 견해입니다. 제 견해. 근데 자연의 무지막지함 앞에선 인간의 발악은 미미합니다. 인간의 발악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그 효과는 조금 의문이 좀 들어요. 자, 어쨌든 직권과 수권 사이에는 이런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기권과 직권입니다. 기권과 직권. 사실 직권이 기권에게 극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화산이 폭발하여 화산재가 대기로 방출되고요. 이 화산재에 의해서 믿기지는 않겠지만 대기 조성이 변화합니다. 실제로 그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을 약간씩 바꿀 수 있고요. 또 하나 그 기권의 두꺼운 구름층이나 이런 것들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산이 대표적으로 기권과 직권 사이에 상호작용을 하는,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직권에서 발생하는 화산이 기권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자, 직권과 생물권입니다. 직권과 생물권. 여기 이상한 말이 있어요. 광물질 속에 영양분을 공급한다. 우리 땅 파먹진 않잖아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부 생명체들은 직권으로부터 직접 영양분을 흡수합니다. 대표적인 게 식물들이 있죠. 그래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직권이 이동합니다. 대륙이 이동합니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움직이는 게 조금만 오래 살면 극적인 장면을 볼 수 있을 건데요. 한 40만 년 정도 살면 이게 지구과학 스케일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 한 40만 년 정도 흐르면 지금은 한 덩어리인 아프리카가 두 개로 갈라질 겁니다. 지금 슬슬 갈라지고 있는데요. 두 개 사이에 바닷물이 들어차면서 완벽히 두 개로 갈라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 40만 년만 살면 볼 수 있습니다. 40만 년. 얼마 안 걸리겠죠? 자, 대륙 이동에 의한 생물의 서식처가 변경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식처가 변경되니까 환경이 달라지고 환경에 적응하다 보니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권과 직권입니다. 수권은 파도, 물이 움직이는 거죠. 이것이 바닷가의 자갈, 직권을 이루고 있는 녀석들을 둥글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바닷가에 경치 좋은 곳이다 라고 가보면 이렇게 파여있는, 물이 이렇게 있고 돌이 이렇게 파여있는 형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수권이 직권의 모양을 변화시킨다 라고 보면 되고요. 쓰나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시간에 직권의 모양을 바꾸고 있죠. 그래서 수권과 직권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수권과 기권이고요. 요거는 쉽죠. 수권에 있었던 물이 태양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수증기의 형태로 기권으로 유입된다라는 거. 그리고 요즘에 가장 걱정되고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 방출입니다. 우리 수권의 대부분은 해수라고 했고요. 해수에는 막대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조금 흡수해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산호인데요. 문제는 현재 산호가 대량 멸종하고 있습니다. 사라지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물의 해수에 녹아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줄 수 있는 녀석도 줄어들었고요. 또 하나,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 속에 액체가 가질 수 있는 기체의 양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액체 속에 있었던 기체가 다시 대기 중으로 방출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죠. 이산화탄소가 다시 지구온난화를 만들고 이 지구온난화가 다시 수온상승으로 이어지면 또다시 산호의 멸절과 이산화탄소 방출, 이것이 계속된다라는 거죠. 아마 앞으로 지구온난화는 조금 더 급격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인류가 지금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류가 뭔가 잘못해서 인류의 행동들에 의해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났어. 그래서 인류가 반성을 하고 인류가 뭔가 행동을 달리하면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요즘에는 생각이 바뀌어서 지구온난화의 흐름을 거부할 수 없어. 인류가 한 거는 그거를 가속시켰을 뿐이야 라는 쪽으로 생각 자체가 변하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대는 좀 고생을 할 거예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왜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죠. 수권에 있었던 해수, 물이 증발하면서 태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태양에너지를 흡수한 물이 상승하면서 엄청난 구름을 만들어내고, 그런 상승기류들이 태풍으로 발생하는 거고요. 그래서 얘는 앞으로 점점 심해질 겁니다. 얘는 앞으로 점점 심해질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축복받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인터넷 짤에 보면 왜 그런 거 있습니다. 당군 할아버지 도대체 왜 한반도에 자리를 잡으셨나요? 라는 거. 그거 있죠. 뭐 주변에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바다 건너에 미국, 이런 강대국 사이에 껴가지고 고생하는, 그리고 뭐 황사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태풍으로부터는 비교적 안전한 축에 속합니다. 우리나라가. 일본 덕분이죠. 일본 덕분. 자, 그 다음에 수권과 생물권인데요. 수권에 있는 일부 물들이 세포의 물 공급을 담당해서 생물권의 생명체들이 생존하는데 필수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필수적으로. 그리고 수중 생물들에게는 서식처,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체를 운반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권과 직권인데요. 바람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 풍화, 침식, 운반, 퇴적작용, 이런 것들이 직권에 영향을 미쳐서 직권의 모양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자, 기권과 수권입니다. 기권, 바람에 의한 해류 발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대기의 흐름에 의해서 나타나는 큰 공기의 흐름이 있습니다. 대기 운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대표적인 게 편서풍이나 무역풍,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큰 바람들이 해류를 만드는 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편서풍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 봄이 되면 이 편서풍의 흐름에 따라서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다양한 것들이 한반도로 넘어옵니다. 그 중국에 있는 사막에서 발생한 황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요. 사실 황사는 좋은 겁니다. 뭔 저런 이상한 소리를 하나 싶겠지만 황사는 매우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막에 굉장히 많은 미네랄, 이런 그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물질들이 황사를 통해서 한반도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으로부터 영양분이 유입돼서 한반도를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거였는데요. 좋은 거였습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는 건 중금속이라든가 아니면 미세먼지와 같은 오염물질들이 혼합되면서 그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사실 황사는 우리에게 나쁠 건 사실 딱히 없었어요. 조금 지저분해지는 거, 그거 정도. 자, 그리고 기권에서 강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비입니다. 비를 통해서 수권으로 다시 물이 유입되는 과정, 순환 과정을 이루는데 나타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기권과 생물권입니다. 기권. 식물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하고요. 동물은 뭘 할까요? 동물은 호흡을 하죠. 우리 숨 쉬잖아요? 숨 쉬는 거. 이것이 기권과 생물권이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우리 뭐 공부
뭐도 안 하고 뭣도 안 하고 이것저것 다 안 해도 얘는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탄소를 CO2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생물권과 직권인데요. 생물권에 의한 이거는 좀 그래요. 근데 책에 나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봐두겠습니다. 생물권에 의해서 풍화, 침식, 운반, 퇴적 작용이 직권에도 나타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생물권과 수권입니다. 수중 생물의 광합성, 물속에 살고 있는 식물들이 되겠죠. 뭐 해조류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 즐겨 먹는 걸로 김이 있지 않습니까? 김, 다시다 이런 거 산소를 공급해 주고요. 생물체의 용해 물질을 흡수해 줍니다. 뭐 예를 들어 땀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 생물권과 기권인데요. 여기 나와 있네요. 호흡이나 광합성. 또 나왔네요. 식물의 증산작용.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 책에 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각 칸별로 있었던 내용들을 책에다가 채우면 될 거고요. 뭐 지구 시스템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 사례를 발표해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집에서 각자 해보십시오. 이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건 생물의 생명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토의해보자. 그런 다양한 변화들이 있는데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죠. 기권, 직권, 생물권, 수권, 그리고 외권 구성되어 있고 이런 상호작용들을 우리 아까 전에 봤던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수권으로부터 증발을 통해서 기권으로 그 기체 상태의 물이 유입된다라든가 아니면 생물권과 기권 사이의 관계에서는 뭐 호흡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증산작용, 식물의 증산작용 이런 것들이요. 뭐 예를 들어 기권과 직권에 영향을 주는 건 풍화 침식도 있었고요. 화산 활동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저 화살표들을 이번 시간에 하나하나 살펴본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자, 사람의 호흡은 지구 시스템의 어떤 구성 요소들의 상호작용에 해당하는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람이죠? 호흡하기 위해선 기체가 있어야 될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생각하면 너무나도 쉽죠. 생물권의 일부인 사람이 기권의 일부 기체인 산소를 이용하여 다시 기권으로 그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과정입니다. 자, 스스로 해결하기 나온 거 보니까 거의 끝날 때가 됐다라는 얘기네요.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직권, 수권, 기권과 상호작용하는 사례를 찾아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 찾아보십시오.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런 거는 지구자기장이 현재보다 약해진다면 아까 전에 얘기했죠? 지구자기장 이것이 약해진다면 인간을 비롯한 지구 생명체는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지 예상하여 그림을 그려보자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그냥 화성을 떠올리면 됩니다. 화성, 지금의 화성. 지금의 화성을 떠올리면 지구 자기장이 약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측이 쉽게 될 겁니다. 화성에서 혼자 살아남는 감자 키워가지고 혼자 살아남는 그 영화 있었잖아요. 거기 나온 화성의 모습을 좀 떠올려 보십시오. 자, 그래서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태양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태양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하나 있고요. 지구의 내부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실제적인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